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우리 시장 코스피가 또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2%대 강세로 2,755선까지 단숨에 올려 세웠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 또 660여 개에 달하는 종목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코스닥 시장도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한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만개일은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함께하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해 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날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나스닥 시장이 좀 제일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IT 쪽 섹터도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죠. 한국 증시는 뭐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11월 달부터 현물을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5조 8천억 대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반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 대의 매도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뭐 11월 말일 날을 제외하고 비교적 매수 기조는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현물을 11월 달부터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조 원을 딱 매수를 했습니다. 10조 원을 좀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익으로 좀 들어갈 부분들인지 아니면 다음 분기로 넘길 건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기금이나 뭐 기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뭐 투신 쪽도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금융투자 쪽도 뭐 단기적으로 어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단기적인 성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60조대를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좀 되지는 않겠다. 뭐 개인 쪽에 있어서의
월등한 이 대기 자금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겠지만 일단 뭐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이나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전이죠. 밀려 내려왔다가 전날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해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IT 쪽이라든가 철강 쪽 같은 경우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군들이 있는 반면에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도 있죠. 뭐 셀트리온 같은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전에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는데 만약에 오늘 좀 주가가 이 셀트리온股들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제일 강한 게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며칠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추세대의 상단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놓고 봤을 땐 큰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을 했던 새로운 구간이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준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예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잡아드렸는데 900포인트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정 구간으로 단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분봉으로 조금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저점 자리대를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그 자리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요 한 2,700포인트 언저리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점 자리대를 이어보게 된다라면 약 한 900포인트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 둘, 반등이 나오고 세 개로 빠지면서 지지가 될 부분들인지 아니면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쉬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사실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의 거래소 시장 이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위에가 종합주가지수예요. 코스피 지수고요. 아래가 중형주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입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항상 같은 식의 움직임을 좀 보였었어요. 소형주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대형주들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죠. 근데 중형주와 소형주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대형주가 매물 소화를 하게 된다라면 중형주 섹터, 그 다음에 소형주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로 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지수에 대한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크게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종목군들에 있어서 대형주를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중소형주들 이쪽으로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외국인 수급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만약에 지수가 좀 쉬어간다면 이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 뭐 지수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권역으로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그제부터 아마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수의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고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그냥 이게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혹은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면 목표 적정 주가를 좀 찾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래소 시장 쪽에는 IT 쪽 그리고 자동차, 철강,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좀 전에 오늘 시장 전략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섹터라든가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렸다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뭐 철강 쪽이라든가 IT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연말이나 연초로 왔을 때는 대형주보다 좀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업종 내에서도 보게 되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뭐 철강 쪽으로 보게 되면 그 두 기업이 올라갔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좀 부족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따라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한 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전히 뭐 양도세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매물에 대한 그런 압박은 크게는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봤을 때 종목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적 회복, 뭐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보게 되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전날 같은 경우는 좀 올랐어요. 화장품 쪽에 있어서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럼 좀 부족하게 올라갔던 뭐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이런 자리 때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있죠.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 때는 좀 충분히 넘어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소폭 증가가 되면서 정고점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든가 여행주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었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9,900원짜리대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 있어서는 이마트가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추세적으로 61선을 좀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하단 자리대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쪽에 있어서 성장 섹터는 여전히 좀 중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AG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파운드리 업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봐야 되겠죠. 디자인 하우스 쪽을 택하고 있는 뭐 에이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중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있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많이 못 올랐어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최고 실적입니다. 뭐 5천억대가 2019년도 5천억대인데 올해 3분기까지만 해보려도 7천억이 넘어요. 그럼 사상 최고 실적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라갔어요. 최고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실적은 최고치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성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까지 이제 테슬라 관련해갖고 이슈앤 트레이딩 쪽에 2차전지 쪽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LNF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기업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많이 올랐을 때 좀 이격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슈앤 트레이딩은요, 이제 고배당에 대한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 PI 첨단 소재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급등 나왔었죠. 눌림목 구간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급 개선주는 좀 제외를 하고 배당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게 되면, 효성 같은 경우 지주사죠. 배당이 좀 많습니다. 주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산이죠. 지주사인 두산은 다른 종목군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두산은 못 올라갔습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좀 되죠. 그럼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효성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7% 배당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행이자보다 한 3배 이상 많죠?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10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써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0.7% 강세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잘 가던 대형주들의 강세와 함께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그린 뉴딜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면서 골고루 좀 올랐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어제는 이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 체감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5% 하락으로 72,8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2.5%가량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으로 시작합니다. LG화학은 1.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11,000원 하락으로 82만 5천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이 최종 판결이 또 연기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5%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네이버가 0.3%, 카카오가 0.9%, 그나마 낙폭이 조금 적어 보이고요. 또 셀트리온 어제 다시 빨간불을 켜기는 했지만 오늘의 시장의 하락과 함께 역시 파란불 켰습니다. 2.4%가량 하락하면서 3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1.3% 하락입니다. 어제장 다시 19만 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오늘은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1.2%가량 하락입니다. 어제장 좀 반등이 나와가면서 빨간불을 좀 강하게 켜냈었는데 다시 지금 5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자, 역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지금 출발하자마자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2,727선, 코스닥은 0.7% 하락으로 어제 상승분 모두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907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인데 시즌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시즌이 하락했는데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1.8% 상승으로 19만 8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시 파란불 켜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HLB가 1.1%의 하락 9만 7,4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하락 출발입니다. 카카오게임즈 2.7%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신작 게임 엘리온이 출시가 되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과 같이 47,600원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최근 2차 전지 시장 확대 모멘텀 안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 하락 피하지 못합니다. 1.4% 빠지면서 15만 500원으로 출발합니다. KMW 1% 빠지면서 7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네, 자 지금 개장을 했는데 역시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하자마자 좀 낙폭이 과하게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 다시 짚어주시죠. 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0.19% 약세 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장중에 낙폭을 상당히 좀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약보로 출발했다가 지금 0.7%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 뭔가 이슈가 있어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요, 일단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니까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시장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물 쪽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많이 올랐어요. 지수라고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아까도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듯이 지금 대형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숨고르기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장 초반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커요.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종목군들, 이 조정기 때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2,700포인트짜리에 깨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지수에 있어서의 조정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900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9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뭐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다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수출주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고 철강 쪽에서는 현대 제철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간헐적으로 좀 눈에 띄는 뭐 그런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일부 건설주들 그리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틸리티 쪽 섹터죠. 한국전력도 강보합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 한국전력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수급 개선줄에서 말씀을 좀 못 드렸던 그런 기업이 신세계예요. 신세계에 대한 기업들, 약보합되죠? 정고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눌림목 매수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연말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배당주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만기의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기수에 있어서는 고점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시에 좀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 이제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별주들 막 들썩거려요, 보면. 개별주들 뭐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종목군들을 잘 언급을 하진 않으니까 개별주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조정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할 건가?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지수가 고점에 와 있고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 안에서 내년에 성장이 좀 엿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종목은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고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고점 자리대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58,000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는 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72,000원? 뭐, 그 정도 라인대가 단기 고점 자리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삼성전기나 뭐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10월 달에 고점 자리대를 못 넘었어요. 실적이나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2조 7천억 정도를 좀 했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더 늘어나죠. 내년도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자리대, 98,000원 자리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10만 원대 6자리 주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LG전자를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못 갈 겁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받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LG전자가 좀 더 탄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세탁기나 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월프로 좀 제치고 매출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그냥 겸사겸사 해서 이 마트를 좀 갔다 왔어요. 뭐 삼성 쪽에 가전 쪽이랑 LG 쪽이랑 뭐 이런 쪽 좀 둘러봤는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디자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삼성보다는 좀 그 LG 쪽이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제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전히 뭐 LG전자가 뭐 연말에 특수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뭐 10만 원 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를 좀 매수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다 긍정적이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또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LG전자 쪽에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전략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의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도너리포트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주연 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204% 달성하고 계시는데, 자, 이 중에서 총 22%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한 종목이 또 있네요. 영화금속. 자, 이 종목 단기적인 대응 전략 한 번 더 주시고요.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전일 미증시 급락을 했는데도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고 반등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온 만기일인데 오늘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지금 영화금속 문의 주셨는데 영화금속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시총이 이제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요. 올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크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훼손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잔잔하게 상승 흐름 중에 이번에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나 가덕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붙으면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잘 나와줬고요. 앞에 그 시세 크게 터지기 전에 기준봉 나온 자리가 저항을 돌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2,000원 부근대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5일선 위로 주가 올라탔고 오늘 거래량 없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 한 2, 3일 안에 시세가 좀 바로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00, 한 30원 정도, 2,200원 정도 이렇게 21선 이평선 저항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거니까 짧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사기 대권 관련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와 있고 지지선 위에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셔가지고 길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금속이 가덕도 관련 이슈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홍준표 관련주로 이렇게 대권주로 좀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세가 조금 강하게 더 크게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3,000원 고점 한번 쳤는데 저 가격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45억 오늘 얼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한 7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이제 잔잔하게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뭐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기 때문에 대권주로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의 주신 종목이 박셀바이오인데 박셀바이오가 지금 상장하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2만 원 하던 게 거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시총이 1조에 육박합니다.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시세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시총 뭐 1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직 매출이라든지 실체가 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 성장성만 보고 상승이 좀 과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계속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뭐 가치 분석이나 성장성만 보고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저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나쁘지 않은 음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항을 13만 5천 원에 만들어 두고 어저께 갭 상승 이후에 하루 종일 음봉으로 이렇게 밀어냈는데요. 오늘 뭐 시장이 좀 안 좋게 하락 출발하면서 개파락이 나왔지만 뭐 여전히 지켜주는 자리는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일선에서 지금 좀 간단하게 추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 하면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한번 접근해 보시고 신규로 좀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해서 반등을 노리는 뭐 그런 매매를 하셔도 좋고 일단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저점에서 뭐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하는 방식으로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대응이 안 되거나 단기 트레이딩 종목 뭐 못 찾으시는 분들께서 굳이 이 종목을 지금 하실 필요는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어떤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막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계속 바이오 섹터 상승 흐름에 지금 몸집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는 좀 힘들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만 일단 추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짧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저점 자리를 종가에 이탈한다 하면 일단 지금 현재 12만 3천 원 저점 자리인데요. 이 가격대 이탈한다 하면 수익 차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지금 평단이 저 아래셔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나는 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었거든요. 이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좀 더 지켜보시는 방향을 진행하면 좋은데 가격적으로 본다면 뭐 11만 한 2,500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갭이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메우지 않는다 하면 상승 트렌드는 좀 유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문의 주신 부분인데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뭐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죠. 제가 주유소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전력 굉장히 좋고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전력 하면 우리나라 이제 전기 생산하는 뭐 업체다 뭐 이렇게 다 아실 거고 공기업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전력이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좀 자유롭지 못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제약이 있죠. 그래서 좀 지금 지진부진하게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전기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원전을 갖다가
폐기하는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기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 흐름이랑 좀 연동이 실적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부터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3분기의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3분기를 빼더라도 1분기, 2분기 뭐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지금 한국전력은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그 원료를 수입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율 하락은 원화 강세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좀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좀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이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속해서 이제 그 전기세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전력 전기세를 인상하게 된다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뭐 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뭐 한전 거의 뭐 바닥권, 지금 역사적인 뭐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고 상승하는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는 벗겨났어요.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때 저항선들만 잘 벗겨내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텐데 무난하게 한 3만 원 선 정도 이상 저는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이 종목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매수 충분히 할 만한데요. 이렇게 양봉이 뽑힐 때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요. 대형주입니다. 굉장히 대형주기 때문에 15조 하는 대형주기 때문에요. 오늘 한 3, 4%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는 거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붙지 마시고 양봉 나올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내릴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 종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점도 지금 높이고 있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이 종목 역시 뭐 1조 9천억 정도 되는 좀 대형주다 보니까 뭐 이렇게 쉽게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지금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이제 분할하면서 솔브레인의 이제 상장이 이제 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 역시 내년에 이제 IT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투자를 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회사인데 제 생각에는 요거 좀 저점 매수를 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20선을 이탈시키면서 한번 좀 강하게 밀려준 다음에 저는 이제 강하게 여러분들께 좀 매수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시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1선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지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솔브레인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흐름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지금 한 6일, 6거래일, 5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돈가 좀 보시고 저점 매수 노려보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보시면 솔브레인 역시 이쪽 구간에 이제 이렇게 갭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나중에 언젠가는 뭐 매우로 내려오겠지만 현재 이제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 하면 상승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선호 만기일 오늘 끝나고 내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해서 솔브레인 조정이 쭉 나온다 하면요, 지켜보시다가 저점 매수를 차근차근 노려가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 한번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덱스 200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코덱스 200을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좀 상당한 수익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만약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지금 상승 트렌드거든요. 이 상승 트렌드가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마이너스권까지 지금 낙폭을 줄여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 상승 중인데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올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물량 개인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지금 낙폭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과 또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제는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왔지만, 오늘은 뉴욕 증시가 간밤에 좀 많이 이제 흔들리면서 영향을 좀 고스란히 좀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들 보자면, 자,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시가 대비해서도 오르는 모습.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도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자면 셀트리온 쪽은 이제 그저께부터 해서 제가 매도 사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린 좀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미 확 밀려버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삼형제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사실 이제 9월 28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9월 28일 날 이때 추천을 드려서 가지고 가보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익률이 약 50% 가까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로 더 강하게 갈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한데, 사실 현 시점부터 해서는 이 종목을 매도 관점으로 봐야지 매수 접근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상황 보다가 이제 그 오픈방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큰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에로티 백큐민데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디램 현물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을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고, 유럽 쪽에서 들리는 소식은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자체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를 것 같고, 전기차 쪽으로 반도체가 원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나 조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나 여타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확대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LOT 백신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성장성이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주가는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요. 전고점이 뭐 18,000원 이상 자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19,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잘 기대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상장했는데 영 재미가 없어요. 오늘 고가로 한 9% 정도 상승했다가 현재 3%대 정도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KT와 젠큐릭스 두 상장사가 의료 부분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유전자 진단 분야와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인기는 없네요. 분봉상으로도 장 초반 치는 모습에서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장 첫날에 있어서 종목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호해서 물량들 얼마나 있는지 체크 잘 해두시고, 공시 들어가서 잘 체크해 두시고, 또 물량들 이슈 따라서 주가 변동폭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접근하시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좀 더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림페이퍼예요. 무림페이퍼 종목 요즘에 잘 아시지만 뭐 포장 관련, 대지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거기에 이슈 맞춰서 좀 같이 상승 흐름을 좀 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그저께 좀 윗골이 달린 모습과 어제 빠진 모습이 오늘도 윗골이 달리면서 나름대로 좀 큰 음봉 상황이라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냥 천천히 상황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자동차 쪽 잠깐만 좀 봐드릴게요. 밀렸다 급등 나오고, 특히나 제철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25만 원 이상을 앞으로 봐야 돼요. 25만 원 이상. 그래서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이미 바닥에서 잘 잡으신 분들, 제가 이때도 매수 스타인을 16만 원에서 드렸었죠. 그래서 바닥에서 잘 잡으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는 꼭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수익률 시그널 이어지는데요.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가 5.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25%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뉴파워 플라즈마 1.8% 수익입니다. LG전자 10%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LG 이노텍 3.15% 수익률 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HLB가 1.2%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25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은 또 역시나 대형주입니다. 주로 이제 대형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거의 말씀드리지만 추천 종목들 2에서 3% 정도만 수익 나시면 정리하시고요. 더 보고 싶다 하더라도 5% 정도의 수익 실현하십시오.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 목표가까지 보실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롯데케미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27만 6,500원 정도 하는데 경기 민감주들 실적 포인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롯데케미칼도 성장성이 조금 내년도에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27만 6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30만 원 정도 봐드릴게요.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요. 30만 원, 목표가 30만 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는 이상 롯데케미칼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 30만 원 선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지금 아까 1% 넘는 낙폭을 딛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0.7%가량의 마이너스권, 그리고 코스닥은 0.27% 상승 권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이 장 초반에 4,600억 원가량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 이끌어주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